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됩니다. 27일 법무법인 정세희 정형진 미국 내 변호사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3월 중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조직적인 개입과 책임 여부를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판단받아 국제사회에 일본의 책임이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 10,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고 1인당 배상 금액을 미화 200만 달러씩 청구할 예정이어서 원고 10,000명이 참여한다면 총 청구 금액은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판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26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된 역대 회장단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이유지는 이렇습니다. 선관위에 이번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을 인정할 수가 없고 선관위에 25일까지 후보자 자격을 복원시켜달라고 권고했으나 선관위가 25일까지 후보 자격을 복원시키지 않아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명분은 뉴욕 한인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전직 회장단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뉴욕 한인회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 박탈을 했고 단일 후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8일 날 정기총회를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한다던 치더라도 적어도 2월 21일에는 공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2월 21일 자정이 넘으면서 2월 22일 0시부터는 전직 회장단에게 권한이 유임된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우리는 선거 업무를 진행한다니까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하는 업무는 다 불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선거관리비가 집행이 이 시간 이후에 된다면은 공군 유용 내지는 횡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선거 등록 서류를 인계하지 않는 것은 공문서를 재유치에 보내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한인회 권위에 도전하는 걸 보고 50원 역사에 도전하는 걸 보고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73조에도 있습니다. 73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도 상황에 정해진 총회에서의 설치가 무산될 경우에는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유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편 이날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플러싱 선관위 출장 사무소를 방문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한 뉴욕 한인회 회칙 제72조에 의거해 27일 정오를 기해 선관위에 선거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인계와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업무를 중지한다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와 선관위원회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제를 전달밖에 안 해. 가시오 가. 여보시오. 선관위를 잘해서 만들어야지. 당신들 지금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네들이라고. 당신은 그 뭐야 당신이? 이날 이승열 선관위원장은 전달받을 수 없다며 선거 법대로 할 테니 이 자리를 떠나라고 요구했고 강익조 전 회장은 선관위원회 업무 수행은 오늘로 끝나는 거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뉴저지 티넥에 소재한 홀리네임 병원의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26일 병원 내 마리아홀에서 7주년 기념 연례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한 각 분야의 한인 의사들과 기부자,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우리 홀리네임 병원에 와서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주년이 됐네요.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크게 자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한인 닥터분들이 85명이 계십니다. 닥터가 필요하실 때거나 아니면 병원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거나 하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한국말로 한국 음식 대접하면서 편하게 모시고 있으니까요. 저희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열레만찬에서는 스테판 안젤리 전문의에게 인도주의자상을, 더 사우스폴 재단의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헤더 리 씨에게 자원봉사자상을 수여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85명의 각 분야의 한인 의사들과 855명의 기부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과 매칭 펀드를 진행해 커뮤니티 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의료 분야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매년 워킹 포만과 무료 건강 박람회, 당뇨병 퇴치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동부 추석대잔치 조직위원회가 25일 뉴욕일보 사무실에서 지난해 10월 퀸즈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에서 개최된 제32회 미동부 추석대잔치에 적극 협력해준 뉴욕시 경찰청 대민 담당 엘렌장 인스펙터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윤정남 조직위원장은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추석대잔치가 뉴욕시 경찰청의 지원과 협조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엘렌장 인스펙터는 올해도 추석대잔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the Korean American Festival and its president and the leaders and volunteers for making a wonderful festival last year for October. It was a beautiful event in Flushing Meadows Park, and I hope everyone comes out again next year. Happy New Year, Happy Lunar New Year to everyone in the Korean community. And it's very wonderful to have such a wonderful, tight-knit community in Flushing as well as in Manhattan. And I wanted to wish everyone a Happy New Year and health and prosperity. So thank you. 뉴욕시 경찰청은 지난 추석대잔치에 암벽 등반 공간을 마련해 직접 참여했고, 올해는 이 공간을 더욱더 늘려서 참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대잔치 조직위는 감사패 전달을 지난해 행사 직후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장 인스펙터의 여건으로 미뤄지다 이번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시 경찰청의 한인 대민 담당 정태훈 경관도 함께했습니다. 정 경관은 뉴욕시 경찰청과 한인 커뮤니티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제22대 회장에 황규삼 전 수석 부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수석 부회장에는 황 회장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김동수 전 대회 부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협회 사무실에서 황규삼 회장 당선자와 김동수 수석 부회장 당선자에게 각각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황규삼 회장 당선자는 4월부터 2년간 수산인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황규삼 회장 당선자는 회원들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에 협회가 더욱더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 취임식은 3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나서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의 가치가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6일 미국과 영국의 언론은 영국 정부의 환경자원자문기구인 폐기물 자원행동 프로그램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의 쓰레기가 크게 늘고 있어 심각한 경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 걸쳐 438조 원에 달하는 음식물이 생산되고서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음식물 총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9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센터에서 4월로 예정된 애플워치 10판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와 함께 애플워치를 공개했었습니다. 애플워치는 시계 모양의 착용형 단말기로 흠집이 거의 나지 않는 사파이어 창이 달려있으며 시계줄을 바꿔 끼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품은 메시지가 오면 사용자의 손목을 두드리는 식으로 이를 알려주는데 애플은 이를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애플워치의 최저가 모델 가격은 $349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